네, 모멘텀 부재 그리고 네. 투심까지 위축이 되면서 네. 시장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와 뉴스를 통해서 좀 투자 힌트를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슈 뉴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은 2조 7,893억 원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2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올 초 6조 원대였던 거래대금은 지난 5월 이후 3, 4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4일 회의를 열어 다음 주에 개최될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확정될 내년 경제정책 6대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주재한 이날 정치국회의에서는 우선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톰슨 로이터는 100대 글로벌 혁신 기업을 선정하고 7개 국내 기업과 기관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LS산전 등 국내 3개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100대 혁신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올해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휴대폰 케이스 시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케이스 협력업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진입과 탈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최근 케이스 협력업체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슈 뉴스 수요일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코스피 지수와 유동성 지표 간에 좀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래대금이 올 들어 처음으로 2조 원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수와 거래대금 간에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어떤 주가를 선행하기 때문에 네. 항상 지수가 상승을 보일 때는 거래량도 증가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종합주가지수는 최근 뭐 한 2주 동안에 한 50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만은 거래대금 자체는 사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제 2조 8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3조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현재 코스닥의 거래대금 2조 미만이기 때문에 만약 두 개를 합치면은 지금 이제 5조 원도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지수와 상관없이 증권사의 BP 수수료를 생각할 때 거래대금은 보통 7조 원 이상이 돼야 최소한 증권사가 지점 월세는 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상당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12월 달은 좀 거래대금이 좀 감소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 계절적 효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부 이야기 잠깐 좀 드리면 실제적으로 재정절벽 이슈 이것 자체가 상당히 추가 지수는 194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추가 베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시장 일각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 립서비스 성격이 짙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은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비치는 파장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유럽 이슈보다 사실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감도 존재한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상당히 그 부분이 발목을 잡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도 좀 부담스러웠지 않나 보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속칭 말해서 저희가 껌딱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장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같이 좀 볼 수 있는 것이 투자자 위탁금, 예수금도 계속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 좀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투자자 예탁감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증권사 계좌에 돈을 넣어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보면은 실제적으로 10월 중순에 19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7조 원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이 돈이 밖으로 새 나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물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 딱 물려 있다는 겁니다. 물려 있다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또 신규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대금이 감소한 상태에서 사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19조 원에 오히려 위에 있었다면 신규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미 지수는 올라온 상태에서 투자자 예탁금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도 묶여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이런 거래대금 감소 현상은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가장 이제 이것이 시장에서 드러났던 영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급 구조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연기금 말고는 사는 친구가 없죠. 네. 연기금이 최근 보름 동안 1조 정도 산 거 나오고 나면 거의 뭐 다른 기관들은 팔짱만 끼고 있다 보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 1,000억 중에서 200억 정도니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3인방이 지수를 딱 잡고 있으면은 다른 종목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거래량이 좀 감소한다는 거는 좀 보셔야 되고요. 향후 전략적으로 볼 때는 가장 주식 투자할 때 위험한 가장 첫 번째 리스크가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즉 내가 산 주식이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잠겨버리면
움직일 때도 조금 움직이고 내려갈 때는 급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뭐 거래량 대금 추세 자체는 사실 뭐 앞으로 추세가 좀 추세보다는 원래 12월 계절 효과니 그런 걸 생각하시고 현재 지금 투자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장에 오히려 좀 더 종목별 장세 그리고 기왕이면은 거래량이 활발한 장세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두고 착시 효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하시는 온도는 훨씬 더 낮을 것 같은데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냥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는 연기금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수가 뭐 지킨다고 네. 볼 수도 있는 네. 것을 또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 해석하면 못 오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양면성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관망세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시장이 관망을 보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입니다. 실제 외부적 일시적 충격이 왔을 때 갑자기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도 괜찮고요.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지수에 대한 거래량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목에 대한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일부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시장이 바로 밑으로 항상 거래량이 수반 안 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철저하게 개별주라든지 낙폭 과대주들은 반등폭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꼭 이런 생각을 통해 좌우를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보면 일부 종목들 뭐 게임주들이 갑자기 급락한 흐름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니까 수급이 받아주는 주체 없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 시장의 어떤 거래량 자체가 감소한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부정적 요인이 많다는 것을 경계해야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착시 효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체감 온도는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해서 보자는 전략 제시되었습니다.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중국 쪽 상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내년 경제 정책 6대 방향이 논의가 활발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팀장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볼게요. 네, 이제 시진핑 체제로 들어가고 나서 네.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중앙정치국에서 회의를 열면서 뭐 다음 주 정도죠. 아마 중국의 어떤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건데 뭐 사실은 2013년에 대한 어떤 로드맵입니다. 보통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나라에 대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이죠. 우리나라 대선처럼 공약인데 사실 이 공약 내용을 쭉 제가 좀 이따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읽어보면 뭐 와닿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건데 그래도 네.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핵심 요소를 좀 캐치해야 되지 않나 보겠고요. 왜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중요하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시 자체가 워낙 좀 약하고 삼성전자 주도주로 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학이라는 철강 기계 섹터, 산업 섹터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미국에서 IT 잘 나가도 중국 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걸 보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살펴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7.5%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올해도 7.5%였는데 내년도 7.5%. 그럼 이것을 좋게 해석해야 되냐 나쁘게 해석해야 되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나쁘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새로운 경제를 새로운 해가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었었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현행 지키기도 급하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데에서 미리 좀 생각을 한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는 미리 좀 낮춰 잡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괜히 8.5% 높이 잡았다가 오히려 역풍이 올 걸 염려해서 이미 동일한 수준으로 먼저 전망을 제시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 제시한 이 내용 자체는 약간 중국 정시가 내년에도 그렇게는 약간 박지는 않겠구나, 경제에 박지 않겠구나 그런 걸 좀 미리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가 늘 많이 듣는 것지만은 역시나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두 번째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어떤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고도 성장할 때는 무역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중국도 그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제 성장률 자체가 10%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안으로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장을 자체는 보호무역주의가 성행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비의 70% 차지하는 것처럼 중국도 향후 앞으로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2013년도 트렌드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갑자기 철강, 화학, 기계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국 인프라 관련보다는 내수 관련주에 대한 관심 가지실 될 것 같고요. 내수 관련주는 간단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내수 관련주죠. 그것이 뭐 화장품, 여행, 뭐 카지노 같은 되겠죠. 그런 정책 여기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가겠구나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전략적 첨단 과학 기술을 육성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산업에 포커스냐면은 가장 결정적으로 세계 경제는 환경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있고 중국은 실제로 향후 경제 개발 계획에서 발표했듯이 그린카라든지 청정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키워드를 딱 캐치할 것은 핵심만 뽑아내면은 바로 내년 같은 경우도 셰일가스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풍력도 마찬가지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연해주를 비롯 해서 약간 해안 쪽으로 상당히 많은 해상 인프라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 정부가 전략적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전기차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에너지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고요. 나머지 3개 정도는 도시화를 추진하겠다, 뭐 지속적인 계획 정책을 하겠다, 뭐 사회 보장 확대와 민생 개선하겠다 이 말 자체는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약간 도시화 이야기는 사실 서부 대개발이 실제로 과거에 하다가 지금은 거의 멈춰버린 상태인데 그 원론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합쳐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실제적으로 철도를 건설하면서 학교를 건설하는 인프라 투자 자체는 약간 원론적 게 그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내수 위주 그리고 약간은 중국 정부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촌을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중국 전체를 올리겠다는 그런 정책은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어불성설이고요. 네. 오히려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수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니까 경제 발전의 핵심은 서민 생활에 대한 보장이다. 이건 국내나 중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은 사실 가장 궁금하신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내수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팀장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탑픽을 에너지로 뽑습니다. 네. 에너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그 에너지 앞서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 여행주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캐파 자체도 지금 그 관련 섹터들이 약간 이제 기본포를 많이 넘었었습니다. 네. 근데 에너지는 왜 그러냐면 바로 셰일가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미국보다 셰일가스 보유량이 많은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이제 측정 불가능한 그런 거 약간 에너지 그 가치 때문에 사실 약간은 미국보다는 약간은 그 저평가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강국으로 보면 중국이다 보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추셔야 됩니다. 에너지 정책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중국에 가서 계속적으로 에너지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SK그룹주에 관심 가지시고 지금 가스공사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트렌드는 대우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개발, 에너지 개발하는 회사가 사실은 가장 향후 중국의 어떤 성장 드라이브에 가장 수혜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철강 화학주보다는요, 중국 관련해서는 내수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셰일가스 관련주에 좀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향후 중국 정책 어떻게 흘러가는지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